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 51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 가지고 맥기는 어떻게 생겼고 입수는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풍수지리학에서는 상당히 높은 단계예요. 맥을 찾기도 어려운데 입수는 더 어렵습니다. 맥기라는 것은 현무에서 잉태가 돼가지고 과협을 이루고 과협에서 맥기가 비로소 나타나가지고 맥기봉이라는 봉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맥기봉에서 맥기가 나오게 되죠. 맥기가 나오는 곳에는 반드시 참그 맥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고귀한 물증이 좋은 것이 있을수록 대혈로 맺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맥기는 혈을 맺으려고 맥기 2에서 나오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용은 가다가 쭉쭉쭉쭉 가다가 호박이 열리듯이 여기다 열리고 여기다 열리고 열리듯이 여러 개의 혈을 만들지만은 간간이 중간에다가 이 맥기만큼은 오로지 단 하나의 혈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맥기가 나오면은 반드시 그 아래로 내려가서는 혈이 있어요. 맥기 자체가 책에 나온 것만 해도 4096가지가 있어요. 용도 4096개, 궤도 4096개, 4096개가 있는데 이거는 다 알 수도 없고 우리들이 이제 알려고 노력하면은 한 1000개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지만은 간단하게 해서 조산, 주산, 현무, 과염, 맥기봉, 도두봉 입수하고 내려와 가지고 결인해서 다시 이제 내입수 그래 가지고 혈을 맺죠. 내입수하면은 기가 맥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기는 다시 태극으로 가 가지고 훈원해서 음양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맥과 입수가 양으로 들어오면 혈은 음으로 맺고 또 맥과 입수가 음으로 들어오면 혈은 양으로 맺습니다. 이것이 음양지압이요 부부지압이라고 그러죠. 부부지압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이 화합해서 하나의 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맥은 이제 최초의 맥이 돌아가지고 입수를 하는데 오늘은 입수 육격이라 해가지고 기본 중에서 기본인 6가지의 맥기가 있어요. 최초로 이제 나타나서 오는 여러분들이 눈만 잘 뜨면은 입수 육격은 바로 보입니다. 24격이니 17격이니 이런 것은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100개가 넘어지면은 더 어렵고 입수 육격만큼은 웬만한 지사들은 압니다. 그러나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오판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착각을 한다. 입수가 아닌 것을 입수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맥기가 아닌 것은 맥기로 보인다. 이것을 오늘 강의 드리는데 고단이면서도 초보예요. 그것이 입수 육격. 입수가 6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워보자 그 말이에요. 알아보자. 첫째 비령 입수가 있고 두 번째 선령 입수가 있고 세 번째 영령 입수가 있고 네 번째 잠령 입수가 있고 다섯 번째 횡령 입수가 있고 여섯 번째 직령 입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령 입수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은 다 알아요. 반듯하게 곱게 오기 때문에 잘 보여요. 그러는데 그것도 진가가 있어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곱게 오는 것도 그래서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산이 출렁출렁 내려가고 가지 늦바다 내려가는 것이 용이에요. 용은 쉬운데 이 맥기만큼은 너무너무 심오해요. 맥기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 밑에 가서 혈을 맺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기 입수 6개월에는 무엇을 보느냐? 국이라 하는 것은 금목사토 국이 아니에요. 와겸유돌 사상의 국을 말씀드립니다. 이 입수가 맥기가 들어가지고 입수를 허락하는 고대는 반드시 와겸유돌 사상이 있습니다. 이 와겸유돌 사상 중에서 하나를 만들어야 비로소 혈이 들어가서 맺어지려고 하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는 혈들이 있어요. 기경, 개, 섬, 의, 사 혈은 와겸유돌 사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어서 준고돼서 맺을 뿐이지, 괴이하게 맺을 뿐이지 와겸유돌 사상 뚜렷하게 나타내 주질 않아요. 그런데 98% 정도는 와겸유돌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혈을 맺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수라 하는 것은 맥이 혈초로 들어오려고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 들고 하는 것을 입수, 들입자 머리 숫자예요. 그래서 입수는 용이 없으면 맥이 없고, 맥이 없으면은 입수가 없어요. 입수가 없으면 혈이 없습니다. 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룡사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와겸유돌 사상의 국이라는 것은 와국은 이렇게 제비의 집처럼 새의 집처럼 오목하게 살짝 들어간 곳이 와국이라 하더라. 그러면 혈은 어디 와국에서 어떻게 맺냐? 오목하게 들어갔으면서도 살짝 부풀어 오른 곳이 와국에서 혈을 찾는 법이다. 겸국은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양쪽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있는데 끝머리는 안으로 이렇게 속으로 던져야 돼요. 겸국에서는 맥기가 간 흔적이 있어야 진실은 혈을 맺는다. 그러면 겸국에서는 맥기가 온 흔적이 있어야 되고 다리의 끝은 안으로 굽어져야 될 것이며, 또는 개구를 해줘야 돼요. 4개구가 있어요. 왜 개구를 갖다가 10개자 입구자 열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 밖에 크게 있는 개구는 겸국이에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구는 4개구라고 그래요. 그 4개구는 물이 살짝에 빠질 수 있게끔 살짝 열어줘요. 이렇게 쏘보거나 오목하거나 어떻게 생겼든, 사상 중에 무엇으로 생겼든, 또 구성 중에서 무슨 채로 생겼든, 개구라 하면은 물이 빠지게 살짝 열어주는 것. 물이 막 비가 와서 내리면 또랑 치지요. 이렇게 큰 또랑이 아니라 살짝 은은 미미하게 낮춰가지고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주는 곳이 개구. 왜 개구는 겸국,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국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익이 있어야 돼요. 선익이라는 것은 유국, 혈처의 양쪽 밤 좌측이나 우측에, 그렇지 않으면 좌우 양쪽에 다 있어요. 매미의 날개처럼 딱 있고, 또 훈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 반반하게 하나의 접시를 엎어놓은 것처럼 둥글게 묘지 몇 자리 쓸 정도인데, 몇 자리를, 혈이 몇 자리가 아니라 장수가 그 정도밖에 안 넓다 그 말이에요. 별로 넓지 않다. 그거 돼서 도렬은 물이 첫째 감고 돌아가 줘야 될 것. 좌측이나 우측으로. 용이 우측으로 왔으면 물은 좌측에서 돌아서 나갈 것. 그러니까 돌국을 감고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물이. 또 용이 좌측으로 돌았으면 물은 우측으로 돌아서 돌국을 감싸 줄 것. 첫째죠. 그리고 안에서 또 개구를 해줘야 돼요. 돌국은. 또 훈원을 만들어 줘야 돼요. 돌국에는 훈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과 기와 영을 따라 찾아가지고 훈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와겸유돌 사상을 정의를 해드렸고, 입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입수라는 것은 도두봉에서부터서 멀게 대관령에서는 3절, 3, 4절 후부터서 입수해요.
3, 4절 후라 하면 혈처 봉우리 3개, 4개 거기서부터서 입수가 돼요. 그러나 보통의 지령에서 맺는 혈은 단절입니다. 도두방에서 바로 입수로 봐버려요. 그래서 대관령에서 보는 것하고 요 차이밖에 없어요. 대관령에서 보는 것하고 지령에서 보는 것하고, 지령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가지지자 지령이 있고 또 천간지지할 때 지지지자 지령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지자 지령은 산상에서 뻗고 내려오지만은 지지지자 지령은 평지로 가는 용의 맥이에요.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비룡입수라 하는 것은 맥이 지 마음대로 날뛰어요. 맥이 목성체에서 비룡입수가 가령장입니다. 금목수화토 오행에 싹 있어요. 목성체에서 맥이 나와가지고 곧게 난 중출이라고 그래요. 가운데서 맥기가 나온 것을 좌측으로 나오면 좌출, 우측으로 나오면은 우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도두봉입니다. 그러니까 도두봉에서 여기서부터는 입수라고 그래요. 도두봉에서 일어나 가지고 가지를 뻗어서 맥이 번쩍번쩍하고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여기다 조그만하게 봉우리 하나, 여기다 조그만하게 봉우리 하나, 크지 않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현굴곡이라고 그래요. 갈지자나 거물현자처럼 이렇게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맥이. 그래 가지고 혈을 맺으려고 주면은 푹 올라 솟아요. 그래 가지고 산상에다가 맺는, 그러니까 백회혈에다가 맺는 혈이 비룡입수를 한 혈입니다. 산상으로 맥기가 올라가 가지고 백회혈에다 그래 백회혈이라 하는 것은 봉우리에다가 맺는, 산봉우리에다가 와국을 만들고, 산봉우리에다 맺는 것은 오로지 와국입니다. 살짝 이렇게 들어간 곳에다가 바람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장풍이라고 그러거든요. 감출장자, 바람풍자. 산상에서는 오로지 와국밖에 없다 그러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래서 이 비룡입수를 하면 산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와국을 만들어요. 와국을 만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혈을 맺습니다. 그러면 산상의 어쨌습니까? 봉우리 백회혈에다가, 산상 백회혈에다가 혈을 맺습니다. 그래서 백회혈에다 맺는데 이게 영이라고 그래요. 이 앞에 있는 이것 보고 영이라고 그렇습니다. 인목도 있고 상수도 있고 결인, 혈처 결인에서부터는 굉장히 그 혈을 갖다가 나타내 주려고 증거가 다 있어요. 인목이 있지, 결인이 있지, 상수 있지, 하수 있지, 태극이 있지, 기도 있지, 영도 있지, 많아요. 그래서 선익도 그 속에 들어있고 순전도 들어있고, 이 혈처 앞에 반드시 영이 반달처럼 있어줘야 된다. 푹 솟는 거 아니에요. 백회열에서 푹 솟아버리면 앞이 캄캄해져 버리죠. 산상이라도 막혀버려요. 그래서 혈처 보담도 살짝 낮춰오면서 반달처럼 솟은 것을 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림자 영자요. 마치 혈의 그림자와 같다 해서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영은 무엇이냐? 혈을 다시 여기가 남아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을 못 가게 탁 막아주는 것이 그림자 영자 영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고, 비룡입수라는 것은 혈처로 들어오는 맥기가 고개를 숙이다가 들었다가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입수는 혈처로 들어오는 맥기가 혈처에 이르는 맥을 갖다가 입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비룡입수라고 하는 것은 이 입수하는 맥의 기가 마치 하늘을 나는 용과 같아요. 그래서 비룡이라고 해가지고 입수니까 비룡입수 이렇게 명칭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입수의 맥기는 가늘면서도 휘날리고
성진봉의 중앙에서 몇 기가 나와서, 성진봉의 중앙이라 하는 것은 도두봉을 말해요. 도두봉의 한 가운데로 몇 기가 나와가지고 휘날린다 하는 것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몇 기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혈처로 날아든다 하는 것은 북 솟아서 올라가가지고 북 솟아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북 위로 솟아서 백회혈에다가 맺는 것을 날아들어 그렇습니다. 맥의 기가 날아들어 그래서 이것을 비룡입수라고 칭하고요. 그래서 산봉우리에다가 혈을 맺는데 와국을 만들어서 반반하고, 여기가 와국이니까 이렇게 생겼어도 반반, 속이 반반하고 하다 그 말이에요. 반반은 산봉우리 위로 올라가서 지기가 땅의 기운이 쉬고 있으니 그것이 혈처이니라. 이것이 비룡입수가 혈을 맺는 증거입니다. 비룡입수는 찾기 쉬워요. 맥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쉽습니다. 몇 개가 다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푹 솟아 올라가면은 백회혈에다 맺는 것이 비룡입수. 아무리 낮아도 산봉우리에다가 맺는 것이 비룡입수,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기가 상에서도 위로 올려붙여서 묘지를 써야 한다. 묘지를 쓸 때는 산상에서부터 올라가도 와국에서도 위로 붙여가지고 올려 붙여가지고 두툼하게 살짝 부풀어 오른 곳에다가 묘지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에 있지만은 순전이 뚜렷하고, 이 순전 영을 말이에요. 순전 앞에 있는 영이 뚜렷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이 반달처럼 혈을 품어주려고 하는 초생달이 있죠. 초생달이 이렇게 혈을 품어주는 형식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계혈이나 장혈이라고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기경계섬의사혈 할 때 괴혈이면서 감출장자, 산상에서 묘시 와로 들어가서 맺었은 게 보이들 않아요. 칠보명당이라고도 그러죠. 거기 올라가서 보아야만이 묘지가 보입니다. 칠보명당이라는 것은 7발 큰 어른의 걸음으로 7걸음을 가야 혈처가 보인다. 혈처 가까이 7걸음을 가야 혈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괴상한 혈이죠. 그래서 그것이 비룡입수에서 나오는 혈인데 국은 와국으로 맺어지고 괴혈이 아니면 장혈이라 하더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와국 중에서도 산상에서도 위로 올려서 붙여서 살짝 솟은 곳에다가 묘지를 쓴다 하더라.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무령은 어흥수조나 촛불이나 개병이나 개벽, 개등 있죠. 옛날에 불 쓰는 등잔이요. 그래서 이런 혈로 맺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좌, 신선이 앉아 있는 형태로 혈을 맺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비룡입수가 하는 행위요, 성질이요, 성격이요. 비룡입수는 성질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다스리려고 높이 올라가니까요. 내가 너를 다스리려고 너한테 구애를 받으려고 않는 것이 비룡 입수에서 맺는 혈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로 가서 섬룡입수, 번개섬자예요. 인제 맥기와 입수를 찾는 초보 첫 걸음이에요. 이것이 육격이에요. 6개. 이것을 알아야, 이거는 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초이기 때문에 이거 풍수지리학에 대해서 용에서 조산에서 주산으로, 주산에서 현무로, 현무에서 과heb으로, 과heb에서 맥기병으로 가가지고 맥기병에서 붙어서 들어오는 것을 갖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혈처로. 이제 맥기병까지는 다 알았으니까
맥기봉에서 들어오는 것은 혀를 보고 맺으려고 들어오지 달리 들어오들 안 해요. 그래서 맥이 나타나면 반드시 혈이 있습니다. 섬령입수는 번개처럼 살짝 맥이 저쪽으로 가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이쪽으로 한쪽으로 살짝 틀고 들어가서 혀를 맺는 것이 섬령입수입니다. 그래서 이 섬령입수는 반드시 살기 하나씩을 달아요. 이 섬령입수만큼은 섬령입수와 염룡입수와 행룡입수 같은 건, 직룡입수 같은 거, 네, 그런 중에서도 섬령입수는 반드시 살기를 뒤에다 달거나 앞에다 달거나 좌측에 달거나 우측에 달거나 혈처를 중앙에 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섬령입수는 반드시 첫째 알아둘 것, 섬령입수는 반드시 살기가 하나씩 있다 하더라. 어디에요? 혈처의 뒤나 혈처의 앞이나 혈처의 좌측이나 혈처의 우측에 전 혈처를 중앙에다 놔두고 중앙에서 전후 좌우 이 중에서 하나씩은 반드시 살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서 살짝 숨어 들어가서 맺는 혈이 섬혈입수, 섬령입수라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토성체로 비록 일어났지만 토성체 너는 절로 가버려 하고 이 목성체에서 맥기가 내려와 가지고 좌측으로 돌아서 살짝 이 중간에서 맺어요. 이 중간에서 이 사상을 두고 중앙에다가 살짝 맺는데 이게 크게 그려놔서 그러지 한쪽 산에 살짝 붙어서 맺는 것이 섬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맥은 섬혈을 만들고도 내려가 가지고 절을 두고 내려가 가지고 붕 일어나고 이게 어마어마한 살기입니다. 만일에 이 혈이 이 살기가 얘가 있어서 있다 하면은 살인자가 나와요. 악어가 입을 탁 벌리고 무엇인가를 물려고 하는 형이죠. 이게 살기예요. 또 두 번째 살기는 이게 내려가는 용이 낮아요. 그래서 그 용과 내려가는 절을 잘 맞춰져서 그 용이 숨게 쓰는 것이 섬령입수에다 묘지를 쓰는 방법, 그것을 갖다 섬혈이라고 그렇습니다. 섬령입수는 용의 맥기가 숨었다가도 나타나고 나타났다가도 숨었다가 번신의 용의 바로 맥기가 번신의 용에서 나와 가지고 혈을 맺는 것이 이 토성체에서는 맥기가 안 나와요. 그래 이 번신에서는 떠나 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작은 곳에서 목성체에서 내려와서 맺는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형체는 맥기가 주산을 떠나서 끊어진 듯 내려와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문득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돌국을 만들어요. 여기서 나와서 섬령에서는 도렬로 맺는다 하더라. 섬령입수에서는 도렬로 맺는다 하더라. 그러면 비령입수에서는 와혈로 맺었죠. 섬령에서는 도렬로 맺는다 하더라. 도렬은 저 혼자 마음대로 가가지고 한쪽에 살짝 숨어서 맺어요. 그러면 도렬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도렬은 물이 감고 혈처 앞을 감고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산의 가지가 감고 돌아줘야 돼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령이 없는 듯 또 배고도 없는 듯 본신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본신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서 여기서 만든 것이 아니라 본신이 내려가면서 만들어 가지고 청룡과 배고를 만들어서 혈을 보호하는 것이 섬령입수에서 맺는 혈이라 하더라. 특이한 것은 주산에서 내려다가 낮은 고개를 갖다가 만드는데 그곳에서부터 청룡이 되어 가지고 이게 낮게 되면서 청룡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가서 도두를 하고, 이게 도두봉입니다. 이게 그래서
번쩍 번뜩 만진 듯 안 맺은 듯 멀리서 보면 이것도 안 보여요. 멀리서 보면 살짝 숨어서 여자가 내외를 하듯이 살짝 숨어서 고개를 숙이듯이 맺는 것이 삼혈이라 하더라. 이곳은 이 삼혈은 그 말이에요. 안산 너머에 있는 산을 가지가 마치 악어가 입을 벌리고 다른 것을 물려고 하는 체를 갖춘다. 이렇게 물려고 하는 체를 갖추었죠. 그래서 살기를 띠는데 이 대에 가서는 그 말이에요. 이 대라 하면은 입수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죠. 5대, 6대에 이르러서는 살인자가 나옵니다. 이게 살기예요. 이 묘지 발복 쓰고 6대에 가서는 살인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막아주냐? 막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당하지만은 막을 수 있으면 막아줘야죠. 이 6대에 이르러서는 비보풍수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비보풍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게 이 앞에다가 나무나 그 살기를 누를 수 있는 비석을 놓습니다. 이것 보고 비보풍수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비석이 꼭 뒷꼭지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하는 묘지가 있죠. 기가 막히게 잘 쓰는 분들이 보고 쓴 묘들이에요. 보통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안 보고 비를 바로 앞에나 옆에다 비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나 이 비 같은 것을 세울 때도 이런 살기를 몇 대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비를 세우는 곳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삼룡의 입수가 하는 작용이에요. 이 영룡입수를 한번 보면은 영룡이라 하는 건 처음부터 용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혀를 맺으려 할 즈음에서 많이 가면 10월이 안 갑니다. 영룡이 돌아서 10리나 15리 정도 가는 영룡은 굉장히 큰 영룡이에요. 대부분이 5리, 그렇지 않으면 수리밖에 안 가요. 이 영룡이라고 하는 것은 주산의 이 도두봉에서 일어나지만은 비록 도두봉이 멀리 있어도 이거 용이라고 그래요. 이 용이 조산이라고도 하죠. 할아버지를 본다 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주산을 봐요. 출렁출렁 내려오다가 혀를 맺을 즈음에는 백 돌아요. 맥이 돌아가지고 다시 혀를 주산이나 조산을 쳐다봐요. 이것이 영룡입수. 그러고 그 가운데로 가서 혀를 맺는 것이 영룡입수라고 합니다. 이 영룡입수에서는 와국이나 유국을 만들고 혀를 맺습니다. 그런데 영룡입수는 귀신기자, 귀성이 혈처의 뒤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기가 힘을 받아요. 그래서 혀를 맺습니다. 이 귀성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솟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안 그려진 것은 솟아 있는 것이고 안 그려진 것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양쪽에 숨어서 지기를 멈추게 해주는 것이고 좌우에서 천을과 태을처럼 나타나면 천을과 태을이에요. 숨어 있는 것은 귀신기자 귀성이라고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건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귀겁 그렇죠.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귀성, 귀신기자 별성자 귀성입니다. 그래서 귀성이 있어서 혀를 반드시 보필해 줘야 되고 또는 뒤에 낙산이 있어서 보필해 주면은 더더욱 좋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룡의 입수는 용이 순하게 내려오다가 혀를 맺으려고 할 즈음에 들어가서는 용이 고개를 휙 돌려가지고 조산을 보면서 내려가다가 혀를 맺는 것이 영룡입수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룡에서는 고집이 세고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주장이 옳으면 바로 행위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불효자가 나오고 배신자가 나오고 국이 크면은 어떻습니까? 역적이 나옵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기가 들어온 것을 본신이 아닌 다른 산이 보호해 준다. 이 다른 본체에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다른 산이 보호를 해줘야 여기가 공허하지 않죠. 공허하면 바람이 타면 이 풍수 그러죠. 풍수지리학 그러죠. 첫째 바람을 타면 안 되고 둘째 물이 있으면 안 되고,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안 되고 그 말이에요. 물이 좋습니다. 바람도 순풍 좋은 바람이 있어요.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내려온 용의 맥이에요. 맥의 양쪽에서 보호를 해주어야 진영령의 혈을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령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권세를 잡으면은 너무나 자기가 권세를 많이 부려요. 권세가 끝났을 때에는 버림을 받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죠. 영령에서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덕을 베풀라. 근데 덕을 안 베풀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나오는 것이에요. 풍수하게. 잠룡입수. 이 잠룡입수는 무진장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는 용이 내려오면서도 누워서 와요. 누워서 온다 하는 것은 용이 오는 듯 마는 듯 맥기가 밭이나 들로 건너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진장 찾기 어렵습니다. 이 잠룡의 입수를 찾을 수 있으면은 웬만한 맥은 다 찾아요. 그래서 이 잠룡 입수만큼은 맥이 숨어서 온다. 깊이 또 맥이 들어와요. 숨어서 오면 반반하기 때문에 반반하면 맥이 깊습니다. 툭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서 그러면 맥기가 이제 얇아요. 맥기가 깊이 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잠룡 입수에서는 야산이나 들이밭이나 타고 올라오다가 푹 솟아서 혈을 맺는데 맥기가 너무 깊게 오기 때문에 잘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으면 가은 신안에 가까워진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줄줄줄줄 멀리서도 볼 수 있으면은 신안이라 하는 것은 내 귀신 같은 눈을 떴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또 어쩌습니까? 푹 일어나 가지고 또 야지에다 혈을 맺어요. 와혈로. 더 대와혈로 맺기 때문에 혈을 찾기가 무진장 어려운 것이 잠룡 입수에서 맺는 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잠룡으로 오는 잠맥은 앞에 반드시 반반한 논이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산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진장 찾기가 어려운 것이 잠맥으로 들어오는 잠룡입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룡입수라는 것은 맥기가 잠겨서 숨어서 모르게 들어오는 것을 잠룡입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야지에서 논두둑이나 밭두둑을 타고 맥이 오는 것도 있고 야지나 평지에서 약간 솟은 곳을 찾아서 겸혈로 이렇게 벌려졌는 겸혈로 들어가 가지고 겸국 가운데 와혈로 맺는다 그 말이에요. 특이해서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요. 신안이 아니면 이게 그래서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결록을 보면은 어느 누가 찾으리요 그런 바로 잠맥을 갖다 말이에요. 이런 것만 이 맥만 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맥을 볼 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잠룡 입수 맺기는 찾기가 힘든 곳에서 혈을 맺고 야지에서는 그래서 물을 위주로 삼으니까 그 앞에 저수지가 아니면 반반은 논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혈을 맺는다.
그래서 개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전, 후, 좌우 이러죠. 암암리로 혀를 품어줘야 된다. 이것이 즉 잠룡입수에서 맺는 혀를 찾는 방법입니다. 행룡입수 이것도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찾아서 묘혀를 찾기는 힘들어요. 맥을 찾기는 쉬운데 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백 돌아가지고 돌기는 돌았는데 입수가 어떻게 됐느냐, 무슨 입수로 들어왔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입수법은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고요. 행룡입수라 하는 것은 용이 맥이 나오는 용에서 도두봉에서 푹 날아가지고 반드시 내려가서 혀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기역자로 탁 꺾어져서 툭 붉어져 놓고는 다시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또 이 성진봉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다가 태극을 또 만들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맺는 것이 행룡입수다. 그러면 행룡입수는 반드시 귀성이 있어야 돼요. 귀성이. 이 영룡입수, 행룡입수는 반드시 귀성이라는 게 붙어 있어야 되고 낙산이 있어서 보호하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행룡입수 자체가 글자 그대로 굽어져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다 만들어갖고 반드시 내려가고 꺾어져 가지고 또 꺾어져서 들어서 옆으로 살짝 돌아 앉아서 혀를 맺는 것이 행룡입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직룡입수는 여러분들이 찾기가 제일 좋은 것이 산에 가서 맥을 찾는 것은 사람 인자, 들립자. 이건 배멸로 나오죠. 제일 찾기가 쉬워요. 맥기 찾는 방법은 사람 인자 맥을 먼저 배우고 들립자 맥을 두 번째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는 이렇게 해서 맥이 받쳐주는 것처럼 나오는 곳에서 혀를 맺죠. 들립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꾸로 맺고, 맥기 배우러 다니면서 스승한테 처음 배우는 것이 사람 인자 맥, 들립자 맥이에요. 그렇게 최고 보기가 쉬운 것이 사람 인자 맥, 들립자 맥입니다. 이 입수 자체에서도 최고 찾기 쉬운 것이 무슨 입수입니까? 직룡입수요. 그래서 반드시 성진봉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진봉에서 도두봉에서 맥기가 곱게 내려가요. 반드시 내려서 아래 와서 혀를 갖다 또 반드시 정직하게 맺는 것이 직룡입수. 이렇게 해서 오늘은 6개의 맥으로 내려와 가지고 입수를 6개로 입수를 한 것. 비령입수, 섬령입수, 영령입수, 잠령입수, 행령입수, 직령입수 이 6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거는요, 이게 모르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모르면 용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입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도 100개는 해야죠. 100개는 해야, 최소한도 1000개는 알아야 되는데 100개는 해드려야죠. 4096가지 중에서 나도 4096가지 다 몰라요. 1000여 가지는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수라는 것이 오묘하는데 앞으로 입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보일 수 있는 맥을 갖다가 또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